안녕하십니까. 지팡이튜브 정기서입니다. 이제 제3차 장기왕 기본계획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좀 문제점 위주로 몇 가지만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점. 이건 어떻게 보면 장기왕 기간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이에요.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못 봤어. 그래가지고 꼭 좀 이야기를 이제 세미나나 이런 데서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장기왕 기간의 고령화예요. 장기왕 기간이 점점 늙고 있잖아요. 이게 젊어져야 되는데 이 기관 자체가 늙어진다는 거죠. 왜? 대한민국이 고령화가 되고 그 고령화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노인 장기왕 보험제도를 만들고 그 장기왕 기관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 장기왕 기관 자체가 어때요? 점점 늙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심각한 어떤 고민이 있고 제도적으로 보완이 그래야만 이제 장기왕 기간이 지속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 하나 문제가 장기왕 기간의 수익성이에요. 아무도 지금 얘기를 안 했지만 사실 장기왕 기간 큰 돈이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들 회의적이실 거예요. 즉 돈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고 자본주의 국가니까 돈 되면 그 일을 매달려요. 하지만 돈이 안 되면 다 떠나거든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다 떠나잖아요. 즉 장기왕 기간이 수익성이 있어. 그러면 어때요? 너나 없이 장기왕 기간을 하려고 할 텐데 장기왕 기간이 돈이 안 돼. 그러면 어때요? 아무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강제로 아무리 제도적으로 하려고 해도 아무도 그걸 따라오질 않죠. 지금 이렇게 병원의 문제라든가 또 쉽게는 요새 탕후루인가? 이렇게 왜 과일에 그 설탕 씌워 먹는 그 가게들 늘어난다 그러니까 돈이 된다니까 우르르 늘어나잖아요. 병원은 어때요? 아무리 몇 억을 준다 그래도 지방에는 어때요? 의사를 구할 수 없잖아요. 이게 민주주의 국가고 이게 자본주의 국가예요. 강제할 수 없는 거. 장기왕 기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돈이 된다 그러면 늘어날 테고, 좀 더 서비스 질이 강화가 될 테고, 돈이 안 돼 그러면 어때요? 아무리 제도적으로 하려고 해도 서비스 질이 강화된다? 그거는 공연불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즉 고령화의 문제, 사람이 있나라는 문제 있잖아요. 사람 없어요. 지금 일부 장기왕 기관에서는 선생님들이 안 계셔가지고 서비스를 못하고 있죠.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거를 다들 아실 텐데 왜 이거에 대해서는 좀 제도적으로 보완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수익성. 정말 장기왕 기간이 돈이 되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때요? 의문이 들죠. 자, 먼저 이제 장기왕 기간의 고령화에 대해서 요양보호사 평균 연령이요. 2019년도 4월, 이게 이제 기본계획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4월에 58.9세랍니다. 와, 거의 이분도 여기 58.9세도 노인이잖아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몇 년 지났으니까. 지금은 제가 볼 땐 평균 연령이 60세가 다 넘었을 거예요. 통계가 안 나와서 제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60세가 넘었어요. 60세가 넘은 노인 아닌가요? 장기왕 보험 그 기준 연령이 65세부터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건강한 노인이 조금 이제 불편하신 노인을 돌보는, 그러니까 어르신을 돌보는 기막힌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22년도 요양보호사 수는요, 약 60만 1000명이랍니다. 근데 27년에는 68만 명이 필요하대요. 늘어나니까. 근데 어때요? 7만 5천 명이 부족하다고 얘기가 되더라고요. 대략. 이 7만 5천 명은 더 어떡할 거예요? 젊은이들이 장기왕 기간을 하나? 알잖아요. 그렇게 여기가 좋은 직종이 아니에요. 요양보호사라는 직종이. 의사 선생님들처럼 이렇게 공부해서 하려고 하고 서로 경쟁률이 치열해가지고 들어오려고 하고 그런 데가 장기왕 기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 부족한 인력은. 내가 장기왕 기간에 어떤 그런 어르신을 돌보겠다는 서비스를 강화하려고 해도 채용할 요양보호사가 없어요. 로봇이 대체하려나? 그럴 수도 있겠죠, 로봇이. 근데 그건 좀 아니지 않나. 대안은 없어요. 그래서 탁상공론 얘기가 나오는 거죠.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요양보호사. 제도를 좀 바꾸면 돼요. 이 요양보호사를 조금 뭔가
다른 쪽으로 좀 바꿔보면 어떨까? 그걸 좀 논의하면 어떨까? 그리고 근본적으로 어때요? 수입해드리면 제일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예, 과일, 뭐 고기도 부족하면 수입하고, 이렇게 식량도 수입하고, 우리는 석유가 안 나니까 석유도 수입을 하잖아요. 왜 인력에 대한 수급이 그렇게까지 제도적으로 막혀 있을까라는 거에 저는 의문을 겁니다. 옆 나라, 우리보다 좀 선진국이라고 한 발 먼저 선진국 됐던 일본도 대부분을 다 수입하거든요. 외국 인력을 쓴다는 얘기죠. 근데 왜 우리나라만큼은 유달리 이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큰 의문을 갖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제 아무도 얘기하기는 싫지만 저도 이제 또 그 좀 안 좋은 소리 들을까봐 이야기하기 싫지만 수익성 얘기예요. 장기간 기간당 수급자 22년 기준으로 제가는 31.8명이에요. 한 장기간 기간에서 32명 정도를 케어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높죠. 근데 몇몇의 상위권의 장기간 기관들이 독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대부분은 30명 다 안 되시는데도 태반이에요. 반 훨씬 넘습니다. 시설은요. 시설은 32.5명이래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17인 시설, 18인 시설도 허다해요. 20인 시설, 25인 시설 돈 되나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1억 해가지고 매출이 1억이 넘는 기관이 얼마나 될까요? 시설이든 제가든 다 떠나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기준으로 1억 매출을 올렸다? 그럼 어때요? 1억 매출은 대략 어때요? 1340만 원이에요. 왜? 1억에서 인건비 지출비를 빼야 하잖아요. 86.6% 제가니까 방문요양이라고 가정하고 딱 보면 1340만 원이에요. 얼마 남아요? 370만 원 남아요. 왜? 여기서 이제 임대료 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뭐 기간 요원도 둬야 되고 일반적인 요원도 둬야 되니까. 이거 지금 너무 심하잖아요, 이거는. 1억 매출을 올리는 데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손가락으로 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는 돈은 정말 어때요? 얼마 안 남는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이마저도 어때요? 환수로 끌고 가잖아요. 환수 한 번 꽉 맞으면 적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이걸 아마 아무도 본인들도 얘기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대표님들이. 근데 저는 이걸 많이 봐오니까 이런 이야기를 제가 조금 욕먹을 각오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장기간 기간 수익성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수익성이 없다면 장기간 기간도 없어요. 이제 장기간 기간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많이 생기는 거예요. 돈을 못 버는 장기간 기간인데 늘어난다?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돈이 돼야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즉 수익성이 보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번외 문제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통합제가 있죠? 통합제가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지금 기본계획 안에 급여 대 급여잖아요. 주간보호 안에 방문요양, 주간보호 안에 간호, 간호 안에 뭐 방문요양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지금도 해요. 뭐 특별하게 통합제가 하는 걸 또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금 하는데 어때요? 원래부터 있었잖아요, 지금도. 근데 어때요? 이것도 어때요? 엉망이잖아요. 힘들잖아요, 솔직하게. 제도가 미비돼 있으니까, 보완이 안 돼 있으니까. 근데 제도도 만들기 전에 통합제가를 만들면 급여의 종류별로 회계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은 어떡할 거야? 맨날 감사에 나와서 그것만 지적을 하면서. 급여의 종류별로 해놔가지고 조그만 구멍가게처럼 만들어 놓은 방문요양 재가센터 사무실에 가가지고 왜 어때요? 급여의 종류별로 통장 구분하고 안 쓰고 그게 쉽나요? 한번 해보라고 그래요, 그거. 현실적으로. 그거 하다가 볼 일 다 보니까 어때요? 어르신 케어는 뒷전이 되는 거잖아요. 이건 말이 좀 안 되는 얘기 아닌가 싶어요. 통합제가 좋은 뜻인 거 알아요. 그럼 그걸 하기 위한 제도부터 정비가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지자체 좋습니다. 지자체별 뭐 장기간 계획을 세우고 지자체에 실제 이걸 담당할 인력이 없어요. 어느 지자체든 어때요? 다 영세하잖아요. 그리고 인력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지자체 담당 주무관들도 굉장히 힘들어요. 다른 일도 하면서 이것도 해야 되고. 뭐 전담해서 이거 연구만 하고. 그리고 또 순환보직제잖아. 또 가버리잖아. 조금 이거 하려고 그러면. 그게 전문 인력이 없는데. 현재도 이거 지자체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똑같은 시 내에서 어때요? 담당 주무관이 2명이면 이분과 이분의 어때 기준이 틀린데 장기간 기관들이 어디에 맞추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제대로 안 돼 있는데. 다 붙어 있는 어때요?
그 두 개가 이쪽은 이런 기준, 이쪽은 이런 기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지금 통일이 안 돼 있는데 이것도 하기 싫어 너무 죽겠는데 이것도 문제가 많은데 그게 어떻게 현재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냐는 거예요. 현실이 너무 무시되지 않았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현실은. 지금 현실이 어때요? 이 상생 계획이 돼야죠. 장기화 기간도 발전을 하고 요양보호사 선생님도 어때요? 대우를 제대로 받고 예 장기화 기간이 돈을 수억 버는데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대우는 뭐 그지같이 하겠어요? 더 올라가지 당연히. 예 그지 않을까요? 돈 더 많이 벌기 위해 더 많이 들이지. 예 장기화 기간이 돈을 많이 버는데 어때요? 이렇게 약간 어떤 부정의 유혹을 받으실까요? 그런 유혹 받더라도 안 하지. 그렇게 상생계획 서로 어때요? 장기화 기간도 발전하고 어르신들 돌봄도 이렇게 좀 서비스 질도 높아지고 선생님들도 어때요? 대우 제대로 받고 이럴 수 있는 계획이어야 되지 않을까? 어느 일방, 어느 문제에 대해서만 국한해서 계획을 잡으면 그건 정말 현실을 무시한 계획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어때요? 구체적으로 어떤 거든지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통일되는 거 좋죠. 예,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동차 좋아요. 우주에서 지구가 뭐 오염돼 있으면 우주에서 살면 되잖아. 다 SF잖아요.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야 하고 어쨌든 2023년에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데 그럼 2023년 대한민국의 현실이 고려된 그런 계획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게 제 생각입니다. 뭐 좀 제가 약간 이야기가 강했을진 모르겠지만 장기화 기간의 수익성을 이야기하다 보면 제가 지금 약간 속이 상해서 정말 1억 넘는 기관은 상위 레벨에 있는 기관이에요. 요양원이 됐던 주간보호가 됐던 방문 요양이 됐던 월 매출 1억 넘는다는 거 정말 힘듭니다. 근데 월 매출 1억 넘어도 그렇게 큰 돈이 되지는 또 않는다는 게 아픈 점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좀 약간은 문제점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톤이 좀 강했습니다. 이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